올해의 경제의 세 가지 변수가 중국, 트럼프, 그리고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낚아는 단계까지 가고 있어 보여요. 자, 중국의 이 성남 중국 부추들이 지금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국 대사관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에다가 상하이 정시를 폭격할 미사일 몇 개만 빌려달라. 인도 대사관 게시판에는 인도 정시는 신이고 중국은 쓰레기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부추가 뭐냐? 우리 부추 알죠? 전 부쳐 먹는 부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왜 이걸 부추라고 부르느냐? 개인 투자자를. 그러니까 부추는 항상 이 윗동을 잡고 우리 어릴 때 소풀이라 그랬죠. 잘라버리면 그래가지고 이제 부추를 무쳐 먹거나 전 부쳐 먹으면 금방 또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의 이 좌경화 전략과 외국인 투자 이탈로 중국 정시가 완전히 무너져서 한국에도 ELS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중국이 결국 공산당이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을 갖다가 개방한 이유는 국영기업의 이 상장 자금을 조달할 요량으로 상하이 선전에 정시를 열었다가 내국인 외국인 칸막이를 했다가 2014년에는 홍콩 거래소에서 그 칸막이를 해제했죠. 자, 도박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주식시장이 열리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전부 다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한때는 1년 새 주가 지수가 2,000에서 5,000으로 급등했다가 그래서 300년치 이익을 모아야 될 정도로 기업의 주가가 이 PER이라는 게 300이 나올 정도로 치솟았어요. 중국 정부가 놀래갖고 돈줄을 쪼으니까 거품이 터져서 한 달 새 주가가 32% 폭락하고 1,400개가 거래 중지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자, 이제는 중국 정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금융인에서 외국인까지 연쇄로 중국 정부가 사행을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때리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의 라이샤오민 전 활용자산관리 회장을 뇌물 순수로 지금 사형을 선고했고 왕빈 전 중국 생명보험 회장을 뇌물 순수로 사형을 선고했고 순더순 전 중국 중신은행장을 뇌물 순수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심지어 중국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양흥주인이라고 중국계 호주 작가, 호주 국적이죠. 간첩이라고 사형을 선고했고 그래서 호주 총리가 나서서 지금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텐 후이위 전 중국 자오상 은행장을 또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거의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이제 이 폭주에 트럼프 재집권이 이제 세계 경제의 두 번째 우려 요소로 등장했는데 이 트럼프 재집권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철수할 때는 안보가 무너져서 이 한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자유진영을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의 폭주가 트럼프가 나토를 뒤흔들면서 미국 본토 위협 방어에 치중하고 동맹 위한 확장 억제를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더 늘리면서 결국은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유지비를 모두 동맹국에게 전가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용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용병료 합당한 프라이빗 밀리터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돈이 안 맞아서 나간다라고 되게 되겠죠. 트럼프는 바이든이 만든 거래망에 관련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 조달 거래강에서 이 참참하게 포위하는 망을 구축하자고 하면서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것도 탈퇴해버리고 새로운 통상 체계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 우선주의 덕세가 되어서 글로벌 동맹 관계를 계약 관계로 바꿀 거다.
우크라이나 놓고 푸틴하고 거래할 거다. 반중 정책을 지속하겠지만은 결국 중국이 박수를 칠 거다. 나토 탈퇴는 어려워도 미국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동맹국의 적대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자와 트럼프 충성파들을 기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기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서실장이나 국무국방장관 같은 어른들의 그룹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정액을 등을 갖다가 한국 등이 동맹국에 딱 찍어서 더 많이 요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더 심각한 부분은요. 트럼프 그룹이 4개 대륙에서 4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때 이것과 관련된 이해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임 중에 새 사업을 안 한다고 했지만은 인도네시아, 영국 등에서 사업을 벌인 정황이 있고 일각은 임기 중 결정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의 차남은 4대에 걸쳐서 우리가 부동산업을 해오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의 사업장 중에서 보면 한국도 지금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과 트럼프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 대우 트럼프 월드라는 그 아파트 네임, 이 부분이 서울 부산의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7군데에 지금 계약이 맺어져서 라이센스 비용이 7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전 세계 상대로 자기 이름 빌려주고 돈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참 우습게 전개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은요, 이런 트럼프가 가져올 전 세계적인 군사적, 경제적 비확실성들을 갖다가 알면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인기는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트럼프가 성과가 있었냐? 불법 이민 차단 정책.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그 재임기에 다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히 추방해 버렸어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진단인데, 트럼프는 저임금 백인 노동자 계층이 워싱턴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이들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고, 미국의 미디어 학계 등이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 부진과 노동시장의 부진 등으로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의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경제 성적인데, 트럼프 임기 동안에 코로나 기간 빼고 미국 경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세계가 큰 분쟁이 없었다. 협박을 했던, 공갈을 했던, 쇼를 했던 전쟁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될지가 미국 세계 경제에도 가장 큰 변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요, 제가 5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블랙스완요.